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치매 특화 신탁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재산인 치매머니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치매를 겪는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을 뜻하는 치매머니가 2050년에 488조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여러 제도 등을 논의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후견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리기 전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80%를 넘는 친족 후견의 경우 가족 간 재산 다툼 우려가 상존합니다. 대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공공 후견인을 양성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제도와 그 설명을 덧붙이고 관계 부처의 인터뷰를 담아내 이해를 도왔는데요.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보유 재산이 2050년에 지금의 3배 이상 급증할 것을 전망한 보도였는데 지난 2020년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계획이 어떤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는지 궁금하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화에서 2020년에 발표했던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0년 금융당국은 치매 환자 등 적극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치매 신탁 전문 특화 신탁사를 제도적으로 허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는 하나은행 등에서 재산보호, 관리, 이전 등 1:1 자산관리에 특화된 치매 신탁을 취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계약 건수는 100건 이하에 불과하고 수탁 대상 범위의 한계와 재신탁 불허 등으로 계약 범위가 한정돼 있었습니다. 당국은 치매 신탁을 전문으로 하는 특화 신탁사 진입 요건을 별도로 마련해 기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독립된 신탁회사를 키운다는 방침이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금융위는 치매 특화 신탁사 설립, 소급재산 수탁 허용, 후견제도와 연계한 치매 신탁 활성화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도입된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당시 정책적 관심이 있었지만 이후 코로나19와 다른 우선 과제에 밀려 본격적인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이 복지 공약에만 집중하면 치매머니 관리 같은 세부 정책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과거에도 치매 관련 신탁 제도는 수차례 발표만 있었을 뿐 실질적 입법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화의 두 번째 주제는 유럽 원전 정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프랑스 전력공사의 무차별 소송전과 방해 끝에 26조 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전력공사와 원전 건설 사업에 최종 서명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수원이 공급하는 건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원전 2기로 예산만 26조 원에 달합니다. 바라카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에 첫 유럽 대륙 진출 성공까지 이번 수출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하지만 진짜 과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한수원은 먼저 현지 건설소를 만들고 인력을 파견해 부지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으며 공사 사전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번 계약이 가지는 의미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전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보도였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는데 관련해 유럽 내 원전 정책의 변화를 전했다면 국제 산업에 대한 신층적인 이해를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화에서 유럽 내 원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주요국이 원전 산업부활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때 탈원전을 주장하던 유럽도 다시 원전 르네상스 정책으로 돌아섰는데요. 영국은 자국 전체 발전원에서 15%였던 원전 비중을 2050년 25%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140여 파운드, 한한약 26조 1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소형 모듈 원전 개발에도 25억 파운드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벨기에도 탈원전 계획법을 22년 만에 폐기하면서 기존 원전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고,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로 꼽히는 이탈리아는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3월 승인하며 원전 산업 활성화를 공식화했는데요. 재생에너지 강국인 덴마크는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새 연립정부는 유럽연합 법률에서 원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취급하려는 프랑스를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는 2022년 EU가 채택한 텍소노미에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포함되자 거세게 반발한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 관찰 대상국에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정됐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적인 소통을 통해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 흑자라는 두 조건이 충족됐고 의도적인 것은 아니나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라 예외적으로 시장에 개입한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 재무부와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환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와 신뢰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된 이유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전한 보도였는데요.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는데 보도에서 언급한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 대상국의 차이와 관련 여파 등을 설명해 줬다면 이해를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와이에서 환율 조작국과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해 알아봅니다. 먼저 환율 조작국이란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해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국가를 뜻하는데요.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신층 분석국 혹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 총생산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인데요. 이 중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한국은 작년 11월과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서 문제가 돼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한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계약 체결 제한, 국제통화기금의 추가적인 감시 요청 등의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와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